렌트를 구하는 방식에서 현지 미국인을 비롯한 교민분들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렌트를 구하는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안산시화공단에 외국인 엔지니어가 왔는데 한국에서 책정된 연봉이 9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주에 한국에 입국한다고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순순히 집을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9천을 받는지,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연봉이 9천을 받는다니까 저희 집 월세는 200만 원입니다. 6달치 성금인 1200만 원과 함께 보증금 1000에서 2200만 원 송금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어 그냥 거절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해온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저희가 매년 사람을 소개시켜 왔고 지금껏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고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매년 사람을 넣어주고 사고가 안 난 부동산이라 한다면 반년치만 받고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반면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럼 부동산은 그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집주인에게 컨택하면 되는 거고 결국 그 외국인은 집을 찾게 됩니다. 그 외국인은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단독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집주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이 없으면 거부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미국 온 사람을 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전 주인에게 히스토리를 물어볼 수도 없고 아파트에 거주한 세입자라면 오피스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히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의외로 히스토리를 많이 봅니다. 그 세입자의 히스토리를 확인해보는 집주인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미국 직장은 이직을 해도 이전 회사에다가 레퍼런스를 받을 수도 있고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확인하는 게 낯선 문화는 아니니까요. 반면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아예 집을 리스팅할 때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집주인도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 몇 점 이상만 문의해주세요. 크레딧 리포트를 보내주셔야만 보여드립니다. 라고 적어놓은 집주인도 있습니다. 반면 집의 렌트가 궁한 집주인도 있습니다. 빨리 렌트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집주인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파악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집주인이 급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6개월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노멀하게 임대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집주인이 한국 분들이시라면 한국에서 오시는 주재원들을 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도 반기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에 유학을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정적으로 준비가 확실하신 분들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부 미국인들은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싼 등록금에 임대료와 생활비를 지불하면서 이 집에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유학생이. 등록금을 집에서 내준다는 것부터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대출금을 갚느냐 힘들게 일하는데 부모님이 학자금을 송금하면서 생활비에 임대료까지 다 준다는 사실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안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재정적 증빙을 있어야 임대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집주인을 컨택하게 되면 진행 자체가 순탄하지 않게 됩니다. 타임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주인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 새로운 집주인을 찾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인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한국의 대기업인 A회사 주재원입니다 라고 하면 한국인은 그 회사를 전부 알고 있으니까 임대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집주인분들도 반년치는 요구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지 안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진로나 레드핀을 보고 집을 구하는데 리얼터들이 보는 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MLS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에이전트용 전용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진로나 레드핀은 이 MLS에서 제공한 정보를 돈을 주고 사간 다음에 일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로나 레드핀에 대한 수익 구조는 집주인의 광고비로도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 집주인분들은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진로나 레드핀에 광고를 기재하지 않고 오직 MLS에만 등록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진로나 레드핀에는 그 집의 임대가 검색되지 않는데 가끔 진로에는 없는데 거래가 되는 집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진로에는 없었는데 거래가 되는 집을 발견하셨다면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리얼터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고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리얼터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로 남편분들이 먼저 미국에 입국하셔서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주재원으로 오시면서 먼저 호텔 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시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아파트나 콘도 등을 직접 알아보시는 분들입니다. 때때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를 계시면서 시간 날 때 본인 스스로가 교민분들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죠. 혼자 집을 보러 다니면서 호텔비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돈을 차라리 세이브해서 집을 구하신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가족여행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계실 때 정착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대리인이 집부터 학교 등록, 그리고 차량 거래, 유틸 연결까지 모두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니까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3의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바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집을 리얼터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겁니다. 입국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시는 거죠. 바로 입주가 가능한 집이 있다는 것은 미국 생활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또한 나중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아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집 주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된 집이 있다면 아이 학교 등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시다가 집주인과 분쟁이 있거나 유지보수가 잘 안 될 때 계약했던 리얼터에게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임대가 끝날 때까지 자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님들 분들께서 저에게 집을 구하고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집을 알아보는 방법과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을 구했으니 집 관련 유틸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의 학교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을 알아보시기 전 단계에 먼저 학교를 알아보셨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이어지는 자녀 학교 등록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어지는 주제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입학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생을 TO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 은행별로 구비 서류가 다른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체이스은행입니다.